근데 이게 소금이 우리가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소금은 우리나라가 이제 천일염이 많다 보니까 천일염이 좋은 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동의보감 500년 전 책이나 여러 기록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암염을 최고로 칩니다. 암염. 그러니까 바위 속에서 그 나오는 소금을 제일 이제 최고로 치는 거죠. 한자로는 암염, 한글로는 이제 돌소금.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제 소금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소금이 짠데, 이 미네랄 함량이 좋은 고급 소금일수록 실제로 보게 되면 단맛이 나게 됩니다. 단맛. 그리고 소금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성질입니다. 소금의 성질은 기본적으로 따뜻한. 그래서 여성분들 중에서 내가 아랫배가 차다, 손발이 차다 이런 분들은 족욕을 할까, 핫팩을 쓸까, 남들보다 겨울나기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제일 먼저 내가 몸이 차다 그러면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인 거죠. 소금. 되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특정 장기에 조금 더 도움이 된다 이런 표현을 이제 귀경이라고 하는 용어로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제 소금 그러면 소금의 귀경, 특정 장기는 뭐냐면 콩팥입니다. 콩팥. 소금은 콩팥을 좋아지게 하고 콩팥의 어떤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콩팥이라고 하는 것은 신장만 국한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골반 주변의 전체적인 기능적인 역할을 다 신장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방광, 그리고 위쪽에 있는 콩팥, 그 가운데 여러 가지 이제 움직이는 뭐 통도들, 남자들 같은 경우는 전립선,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궁과 난소, 이런 골반 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어떤 기능적인 어떤 움직임들을 다 콩팥이라고 보는 건데, 그러니까 골반 주변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1차적으로 선택하는 게 소금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의사들이 한약을 다룰 때 이 콩팥 쪽, 그 비뇨기계, 생식기계 한약을 다룰 때는 그 한약을 소금물에 적셔서 꺼내가지고 볶아서 쓰기도 하고, 소금과 더불어서 볶아도 쓰는 뭐 어떤 그런 방식을 수치법제라고 하는데, 소금을 이용을 많이 해서 그 약성들이 이 골반 쪽으로 가도록 이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또 한 가지, 최근에 이제 난임 불임이 정말 사회적 문제입니다. 사실 결혼한 그 부부 중에 3분의 1이 이유 없이 임신이 안 되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 이 난임 불임으로 약간 고생하시는 분들은 여러 가지 노력들을 많이 하시는데, 가장 먼저 하셔야 될 노력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 적절하게 소금을 먹고 있는 건지. 근데 여기서는 그 소금 그러면 내가 소금을 먹는다 말씀을 하시는데, 소금의 총량이라든지 소금의 뭐 어떤 그런 그 대소 양에 대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소금의 질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소금을 먹어도 좋은 소금을 이제 드셔야 된다라는 거죠. 좋은 소금을 제대로 챙겨 먹는 거. 소금 많이 먹으라 그러면 환자분들이 뭐라고 설명하냐면, 제가 라면을 자주 먹기 때문에 라면을 짜게 먹으니까 염화 나트륨 소금 공급이 충분히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그런 방식은 아니라는 거죠. 좋은 소금, 암염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체계 있게 이렇게 제대로 섭취를 한다 그러면 난임 불임에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게 바로 이 소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첫 이제 양치질이 필요한데, 기존의 치약을 쓰시는 것도 좋은데 소금을 이용해서 칫솔질 하는 거, 또 소금을 이용해서 눈 주변을 씻어내 주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고 계신 게, 소금으로 양치질하라 그러면 전부 그 천일염, 칫솔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막 칫솔질 하는 거로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은 양치질하거나 세안을 하는 것은 그 각질이 있고 표면이 거친 천일염으로 하는 게 아니라 소금물로 하는 겁니다. 소금물로. 그래서 천일염으로 하시든 암염으로 하시든 충분히 소금이 녹아낸 그 물로 각을 하듯이 넣고 양치질을 하든
가글을 하시는 게 내 건강을 유지시키는 아침에 첫 번째 좋은 습관이고요. 두 번째는 그 소금물을 가지고 눈 주변을 세안을 하는 겁니다. 소금물을 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눈 주변을. 그러면 정말 눈 주변에 안구통이 있거나 이 관자놀이 쪽에 통증이 있거나 편두통처럼, 그리고 눈이 뻑뻑하거나 이럴 때 소금물로 세안을 하시는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났을 때 꼭 이 소금물로 양치 세안하시는 거 되게 중요하고요. 또 이 소금물이 쓰이는 데가 있습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일상적으로 이제 칡기 때문에 소화제를 달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특히 여성들의 경우에는 소금을 또 잘 이용하시게 되면 이 칡기를 없애는 데 도움이 되는데, 그냥 소금을 드시는 게 아니라 소금물로 드시는 겁니다. 소금물로. 소금을 본인이 먹을 만한 적당한 농도의 짠 그 염도로 해가지고 소금물을 드시는 거죠. 그런데 입으로 먹는 소금은 천일염을 쓰시는 게 아니라 좋은 암염을 쓰셔야 됩니다. 좋은 암염을 구해다가, 좋은 암염의 기준이 뭐냐면 앞에도 설명드렸듯이 약간 단백질 맛, 약간 단맛이 나거든요. 그런 양질의 암염을 가지고 소금물 또는 뭐 요즘은 이제 소금차라고 표현도 하니까 소금물이나 소금차처럼 해서 하루에 100cc, 200cc 따뜻하게 물처럼 드시게 되면 소화불량, 반복적인 식체 이런 것을 없애는 데도 도움이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뭐 귀에 꽂아서 직접적으로 이제 음원을 듣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나이가 들어서 돌발성 난청, 이명이 많지만 요즘은 10대, 20대들도 이명 난청으로 되게 고생을 많이 하고, 그러면 예전에 비해서 보다 젊은 나이에 청력이 저하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이명이나 난청이 있는 분들이 생활 습관 측면에서 하시면 제일 좋은 게 소금베개입니다. 소금베개. 아니, 이명난청이 소금과 무슨 관련이 있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이 귀는 한약적으로 봤을 때 오장, 간신, 비폐의 신 중에서 콩팥과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귀입니다. 그래서 콩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귀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콩팥 기능이 좋아지게 되면 귀 기능의 향상성이 유지가 되는 겁니다. 이 소금을 물론 약간 볶아가지고 소금을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전자레인지에 돌리든지 해서 따뜻하게 만든 소금을 이제 베개 안에다가 꽉꽉 집어넣어서 늘 이 소금을 베고 주무시는 거죠. 따뜻한 채로. 물론 이제 지나면 식겠죠. 그래서 처음 출발할 때는 따뜻하다가 자다 보게 되면 이제 식을 텐데, 그렇게 소금 베개를 이용해서 베고 자는 습관이 정말 귀의 불편함을 줄여줄 수 있는데 도움이 됩니다. 문헌적인 근거도 있고요. 제가 또 이제 많이 경험을 한 거기 때문에 참고로 해보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피부 가려우신 분들이 많죠. 그러니까 매일 샤워를 하고 이제 우리가 비누를 쓰다 보니까 실제로 피부에 있어야 될 유막이 필요 이상 파괴돼서 젊었을 때부터 또 가렵거나, 또는 연세가 드셔서 피부가 건조해져서 가렵거나, 어떤 형태든 피부에 가려움이 있을 때 피부과나 한의원에서 치료 받으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집에서 뭔가 이 피부 가려운데 할 게 없어? 그러면 목욕을 하실 때 욕탕이 있을 경우에 소금물을 풀어놓고 목욕을 하시는 거가 정말 피부에 가려움증을 없애는 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때 소금도 암염처럼 비싼 거는 못 쓰고요. 천일염을 이제 이용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뭐 몸에 좋다는 물도 많이 드시면 문제가 되지만, 소금에 금기증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딱 두 가지인데요. 기침이랑 붓는 겁니다. 내가 코로나 후유증, 독감의 후유증으로 이 기침이 잘 멈추지 않는다. COPD라 그래서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장기침이 자꾸 반복된다. 천식이 있어서 장기침이 반복된다. 이제 이런 분들은 이제 소금 드시는 것을 조금 이제 조심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간이 배인 음식을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설명드렸던 소금, 좋은 소금을 조금 더 챙겨 드시면서 건강을 증진시키는 방식은 오히려 이분들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이제 두 번째는 부종입니다. 몸에 이제 자꾸 붓는 분들이 있거든요. 콩팥은 검사를 해보면 정상이지만 몸속에 있는 수분이 잘 빠져나가지 않아서 몸이 붓는 분들, 이제 한약에서는 습병 이런 표현을 쓰는데, 이제 이런 분들도 이제 소금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소금이 이제 나트륨이랑 이제 염소로 이루어져 있잖아요. 염화나트륨인데, 사실 이제 나트륨이나 염소가
쓸개나 이자나 그리고 우리 이 아랫배에 있는 소장 그리고 입속에 있는 침 그리고 위장에 꼭 필요한 이제 그 무기질 성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금이 또 적절하게 들어가줘야 이제 소화가 잘 되는 건데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꼭 아셔야 될 게 소금 그러면 이게 소금의 종류가 되게 많고 소금이 나는 곳이 다 다른데 자꾸 소금의 양, 소금 하루 섭취량 기준이 뭐죠? WHO 기준의 하루 소금, 염화나트륨의 섭취량은 5g입니다. 하루에 5g. 그렇게만 접근해서는 소금에 대해서 우리가 다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접근하지 말고 이제 소금의 질이 필요한데 우리가 소금의 질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꼭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흔히 소금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제일 많이 먹는 소금은 정제염입니다. 정제염. 이 정제염은 우리가 먹게 되는 모든 대량 생산된 식품인 라면, 제과, 제면, 장류에는 정제염이 들어갑니다. 근데 우리가 정제염을 먹어온 지가 얼마 안 됩니다. 이제 산업이 발달하면서 최근에 정제염을 먹게 되는 건데요. 이 정제염은 이를테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소금이기 때문에 똑같은 염화나트륨, 똑같은 소금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가 조금 조심하셔야 되고 WHO 권고 기준으로 5g 이내에 이제 드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자염인데 자염은 전통적으로 이제 바닷물을 끌어들여서 이렇게 이제 항아리 같은 데 넣고 이제 끓이는 걸 반복을 하거나 또는 이제 바다 내에서도 좀 가뒀다가 다시 이제 하는 그 전통적 방식으로 끓인 소금이라고 하는 개념. 우리나라는 일제시대 이전에 이 자염으로 이제 소금을 섭취를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소금 중에서 제일 좋은 소금은 암염입니다. 암염. 그래서 그 뭐 히말라야라든지 안반 속에서, 산 속에서 그리고 언덕에서 나오는 암염이 소금 중에서 제일 좋은 소금이기 때문에 소금의 양을 줄여라, 소금을 조심하자라고 하는 것은 저는 정제염 위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권해야 되는, 적절하게 이용을 해야 되는 소금은 암염 위주로 생각을 하시면. 그리고 우리가 또 흔히 김장을 담글 때, 뭔가 이제 겉절이를 할 때 우리가 직접적으로 쓰는 소금 중에 하나는 이제 천일염이죠. 이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닷물을 갯벌에 이제 가뒀다가 일제시대 때 이제 소금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방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먹기 시작한 지 이제 100년 된 소금인데요. 그게 이제 천일염. 그래서 이 천일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전통 방식으로 전통 식품을 만들 때 쓰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천일염도 이제 바닷물에 들어있는 이 염화 마그네슘 때문에 약간 쓴맛과 떫은 맛이 나거든요. 이게 3년 정도 천일염을 묵히게 되면 거기서 이제 간수가 빠져나가면서 염화 마그네슘이 빠지니까 그 쓰고 떫은 맛이 없어지는데 천일염을 쓰더라도 그냥 쓰지 마시고 꼭 간수를 뺀 이렇게 천일염을 쓰셔가지고 또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제제염입니다. 이 제제염은 뭐냐면 이 자염이랑 천일염을 이용해서 개인이 아니라 이제 회사에서 기계적으로 천일염에 들어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불순물을 이제 인위적으로 이제 제거한 이제 소금이 되는 거죠. 사실 이제 소금 그러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미네랄을 대량으로 줄 수 있는 좋은 방식인데 우리가 이제 천일염을 많이 먹게 되면 아시다시피 이제 바닷물 속에 있는 미세 플라스틱이라든지 육지에서 흘러나간 여러 가지 이물질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그 논쟁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꼭 간수를 빼시고 볶아서 쓰시고 그게 불편하신 분들은 제제염으로 이용하시면 되고 그런 거로부터 전체적으로 자유로운 암염 위주로 이렇게 쓰시면 내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신장이 저처럼 이제 서울대병원에서 당신은 이러저러하니 앞으로 몇 년 뒤에 혈액투석을 할 것이다. 근데 그 시간은 지났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신장내과에 가면 더 이상 올 필요가 없다라고 해요. 그런데 1년 됐네요. 1년 전에 그 세브란스 병원에서 국제 학술지인 그 프론티어 인 뉴트리션이라는 거기에 발표를 했는데 뭐 전 세계적으로 그 소금에 관한 연구가 많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그 관심이 갔던 게 한국 사람만 약 14만 명을
그 상대로 한 건데 나트륨 과잉인 사람들을 추적 관찰했을 때 심혈관계 질환인의 사망과 연관성이 전혀 없다고 작년에 밝혔어요. 세브란스에서. 근데 14만 명을 10년 동안 나트륨 과잉인 사람을 추적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인 상식화되어 있는 소금을 먹으면 안 돼.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SCI급 논문 그 자마지라는 곳에서도 네, 자마 전문지가 있죠. 네, 네네. 거기서도 소금은 안전하다. 그 지금 WHO에서 권한 거 5배까지 먹어도 별 건강에 문제가 없다. 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다음에 소금의 진실을 쓰신 그 제임스 박사님도 그렇고 또 환자혁명을 쓰신 닥터조 선생님도 그렇고 그분들은 소금을 먹어줘야 된다라고 하시거든요. 만약에 진짜 몸에서 소금이 빠져나고 저염식만 살아간 사람들 어떤 부작용들이 있죠? 사람은 소금이 없으면 죽죠. 물과 소금이 없으면 이 생명은 유지될 수가 네네, 없죠. 네. 그래서 몸을 우리 몸의 세포를 구성하는 주요 그 전해질 네. 그 미네랄이잖아요. 소금이. 근데 몸에 나트륨이 충분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이제 물이 먹고 싶지 않으니까 여러 가지 폐해가 나타나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체액의 농도를 맞추려고 소변 많이 빼버려요. 어머나. 몸이. 아. 소금이 없으면. 그래서 적정한 소금과 물의 이 밸런스가 맞아야 네. 탈수가 안 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가장 심각한 게 모든 사람이 혈액순환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잖아요. 네. 근데 순환이 안 되죠. 염증은 늘고 몸에 소금이 없으면. 그다음에 바다는 겨울에 안 얼잖아요. 네. 강은 얼잖아요. 네. 그 소금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소금이 없는 사람은 냉기가 많아요. 제가 굉장히 저체온이었거든요. 수족 냉증 뭐 이런 거. 저뿐만 아니라 암이 있는 사람은 체온이 낮아서 온다라고 이미 그렇게 정설화돼 있잖아요. 몸에 충분한 그 염도가 돼야 에너지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순환도 되고, 그래서 면역이 올라가는 거죠. 네. 그래서 물과 소금을 적정히, 그렇다고 이제 과잉으로 뭐 많이 드시라는 건 아니고, 네. 적정한 소금이 있어야만이 우리의 그 혈관의 혈류량이 충분해져서 네. 혈액순환이 잘 된다는 거. 소금 종류가 또 되게 많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어떤 소금을 천일염, 주염, 핑크솔트, 뭐 이집트 소금, 뭐. 정제염 말고 깨끗한 소금은 다 좋은 거예요라고 말을 해요. 네네. 근데 이제 요즘에 미세 플라스틱하고 그 해양 오염이 많죠. 일본에서도 오고 하는. 네. 그런 거는 이제 자기의 지혜로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거고.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나트륨 없이는 물을 체내에 보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세포가. 그러니까 여러분 물만 많이 드시지 말고 적정한 소금이랑 같이 드세요라고 계속 이제 유튜브나 이런 데 방송을 했더니 골라주세요라고 계속 연락이 오는 거예요. 저부터라도 그러겠어요. 저 공부하기 싫어요. 좀 알아서 골라주세요. 맞아요. 얼마큼 먹어요? 때까지 정해달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그래가지고 많은 전화를 받다가 제가 그러면 어떤 소금을 택할까를 고민하다가 5대 장수촌에 물의 분자 크기가 작은 것이 장수의 비결이니 그러면 소금에 수소가 있는 거면 좋겠다 싶어서 그걸 또 이제 찾아다녔어요. 네, 그러다가 네. 히말라야 5,000m에서 땅속 깊이 150m 들어가서 그 산소와 전혀 접하지 않은 마그마가 구워놓은 소금을 찾았어요. 네. 그랬더니 수소 수치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잘못하면 화산이 막 터지는 그 마그마 말인가요? 네네. 그래서 죽염은 사람이 끓인 거고 거죠. 네. 이제 이뮤니프 소금은 자연이 구워놓은 거죠. 그래서 의학지 네이처 메디슨에 보면 수소 이온은 활성산소와 결합해서 물로 배출되면서 염증을 제거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적당한 활성산소는 우리 인체에 도움이 되지만 네. 과도한 거는 우리 몸을 산화시켜서 염증을 일으키고 암이 된다는 건 이미 뭐든지 과함이 맞아요. 못 사람 네네. 못하죠. 네. 그런데 활성산소와 수소가 만나서 물로 변환이 돼서 소변, 땀, 대변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안전한 항산화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뮤니프 그 소금은 나트륨은 39%밖에 되지 않아요. 나머지는 다 미네랄들이에요. 여기 그럼 나트륨 들어가 있는 상태? 아니요, 이게 아니고 이제 이거는 소금이 이렇게 생겨요. 소금. 그러면 소금물 좀 주세요.
그래서 네. 수소 수치가 높다는 1000ppb가 넘는 그 소금이에요. 네네. 근데 얘가 유황 성분이 있다 보니까 맥반석 계란 구운 향이 나요. 너무 좋아해요. 그래요? 그럼 다행이에요. 약간 방귀 냄새 같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네. 이런 제품이 있는데 아. 이제 얘는 감기나 바이러스 피곤할 때 드시거든요. 네. 그래서 어떤 걸 드셔보시겠어요? 예요. 그러실래요? 이게 이제 수소가 증폭되는데 취향을 어떤지 몰라서 조금 탔거든요. 저는 이제 이걸로 하나 다. 너무 뜨거울 것 같아서. 네네네. 얘는 감국에 있는 성분이랑 몇 가지 섞여서 수소가 이렇게 재밌다. 기포를 일으켜요. 네. 저는 이제 진하게 먹고 지금 처음이시니까 네네네네. 어떨지 몰라서 드셔보시고 네. 난 좀 더 넣어도 되겠어 하면 좀 더 넣으세요. 네. 너무 뜨겁진 않을까요? 딱 맞아요. 딱 좋아요. 다행이에요. 네네. ORP라는 측정 기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어떤 물질이 산화되거나 환원되려는 경향의 세기를 측정하는 네. 항산화력 테스트 기계예요. 네. 그래서 물에 대한 그 전문가들은 그 물에 대해서 뭘 이야기할 때 ORP 단위가 어떻게 되냐, 뭐 이런 말을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그 수치가 플러스이면 산화력이 높은 거고 마이너스면 복원시키는 환원력이 높다는 네. 그런 건데 그 전 세계에 장수촌에 있는 루르드 샘물이건 테라코타건 샘 안에 들어있는 광물들이 수소 이온을 발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장시간 되면 그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수소가 가장 그렇죠. 가볍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있는 게 다 마이너스 수소 이온이라 굉장히 몸에 이로운 거예요. 근데 전기 분해 방식으로 전기화 시켜서 한 것들은 마이너스 수소 이온이 아니라 금방 날아가 버려요. 근데 이거는 자연에서 구운 거라 수소 용존율이 굉장히 높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한 게 클러스 작은 물에 수소를 같이 넣어서 먹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기자님은 호기심이 많으실 것 같아서 네. 제가 ORP 네. 실험을 한번 보여드리고 올게요. 아까 네. 소금의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네, 말씀하셨잖아요. 네, 요오드로 산성화를 균일화 시켜놓은 거예요. 그 값을. 왜냐면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걔가 그 기계인가요? 네네네 ORP 와. 측정 기계인데 네. 뭐요? 동일한 500대 네. 500으로 맞춘 건데 네. 다 이제 500대죠. 네. 그러면 먼저 가장 많이 아는 핑크 솔트. 핑크 솔트를 넣어보면 항산화력이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죠. 변화가 없죠. 그 다음에는 용용소금이라고 요즘 굉장히 다들 많이 아시는데 용용소금도 한번 재볼게요. 그닥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네. ORP 테스트에서.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이뮤니프를 네. 한번 해볼게요. 네. 가늘어서. 색이 변해요? 이거는 ORP 환원력 테스트에서 어떻게 가나 한번 볼게요. 이제 마이너스 500까지 떨어져요. 그럼 그 갭이 1000 정도 되는 거죠. 네. 왜 그러면 이렇게 ORP 테스트에서 이런 게 나오는가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수소예요. 수소. 그러면 핑크 솔트에 수소가 있는지 네, 0이죠. 네. 용용소금. 수소가 제로죠. 그러면 이뮤니프 소금에는 수소 수치가 얼마큼 되는지를 한번 볼게요. 이 수소가 1000까지 올라가요. 와. 그런데 또 강박이 있어요. 모든 분들이 뭐 건강하시려면, 젊어지시려면, 뭐 하려면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셔야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데 2리터라는 말을 듣는 순간 못 하겠다. 안 할란다. 그렇게 되거든요. 2리터만 해도 무서워요, 전 솔직히. 저는 제가 쭉 해본 결과 50kg를 기준으로 둬요. 예. 50kg 체중이 안 나가시면 1500 정도 드세요 하고 50kg 이상이시면 2리터 정도 드시라고. 근데 50kg 넘으면 2리터요? 네, 2리터. 저 넘는데? 그런데 50kg 그 사이면 1500에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러니까 50kg를 기준으로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여러 가지 사회생활 하다 보면 물 먹는 거 다 좀 까먹어요. 그래서 저도 네. 어플을 깔았어요. 아, 휴대폰에? 네. 아, 그 어플을 깔아놓으면 네. 30분마다 주르륵 소리가 나요. 물 마시라고. 마셔. 특히 이제 일하고 집중하다 보면 못 마시잖아요. 네네. 그럴 때 이제 저는 이제 약이다 생각하고 마시죠. 아, 맞아. 30분에 한 잔씩 마셔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제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한꺼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자주 마셔주는 게 네. 좋으니까. 그리고 이렇게 차 드시고 가면 피곤하지 않으실 거예요. 소금은 어떻게 먹어야 잘 먹었다? 저는 네. 과유불급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근데 이제 저희께 나트륨은 39%고 다른 소금들은 나트륨 98% 뭐 굉장히 높아요. 이제 음식할 때 좀 간을 맞춰서 먹고 하루에 이거를 3잔 정도 차로 따로 드시라고 해요. 소금차. 네, 네. 근데 대표님 제가 먹다 보니 네. 얘가 이렇게 좀 알갱이 같은 게 가라앉았어요. 이게 미네랄이에요. 이게 파키스탄에서 왔는데 네. 파키스탄의 푼자 지역이 5대 장수촌에 들어가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거기는 그 히말라야 산에서 내려오는 시냇물을 받아 마시는데 이렇게 물이 이렇다. 근데 이게 미네랄이다.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희도 식약처에서 그 22종의 이제 미네랄의 결정체다라고 받았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걸 보니까 소금을 뿌리는 게 되게 많잖아요. 뭐 계란 프라이 할 때도 뿌리고 샐러드 할 때 뿌리고 그러니까 음식용으로 다 된다는 거잖아요. 물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김치찌개든 된장찌개든 어떤 요리를 할 때 얘를 좀 넣으면 풍미가 달라져요. 아, 워낙 나트륨이 들어있는데도. 네. 미네랄이 많다 보니까 한번 넣기 전에 맛을 보시고 넣은 후에 보시면 어머 이렇게 풍미가 더 풍부해질 수가 있나 이렇게 되거든요. 아, 네네. 저는 그 샐러드에 그 퀄리티 좋은 올리브 오일을 듬뿍 넣고 드레싱은 오로지 이 소금으로만 해요. 그렇게 해서 먹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너무 맛있어요. 네. 그렇게 드셔도. 지금은 물과 소금을 만난 후에 지금은 이제 갑상선도 정상이라 약 안 먹은 지 오래됐고요. 이제 신장내과에서는 그만 오라 그래서 안 가고 이제 암을 앓은 지 이제 10년째고 그래서 열심히 관리하고 있어요. 네. 근데 암이 왔던 사람이건 안 왔던 사람이건 내일 내가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근데 이제 최선을 다해서 내가 취할 수 있는 걸 취해서 지혜롭게 가는 거죠. 근데 절대 나는 건강을 위해서 이런 음식은 안 먹어요 라고 하는 게 있으신가요? 암은 먹는 것에서부터 온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안 드시는 게 뭐냐고요? 저는 이제 설탕, 인공 감미료도 당을 올려요. 우리 뇌가 인지를 하기 때문에. 근데 어떻게 소금의 짠맛만으로 살아요? 단맛도 좀 들어가줘야 인생이. 그런데 네. 혀는 2주면 길들어요. 굉장히 그 변덕스러운 게 혀예요. 설탕 안 드시고. 그러니까 설탕 안 넣어도 맛있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왜냐면 근데 인슐린 저항성을 높이면 암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 질환, 뭐 당뇨부터 모든 게 인슐린 저항성에서 오잖아요. 그래서 단 종류 안 먹고 또 하나는 유제품. 유제품이요? 저 나이 든 여성들에게 유제품 먹어야 골다공증 안 걸린다고. 아니에요. 유제품은 골다공증을 야기시킨다고 너무나 많은 논문에 이미 발표돼 있고 정설로 되어 있어요. 조금만 찾아보시면. 그래서 유제품은 그 장누수를 야기시키기 때문에. 진짜요? 그리고 또 이제 암을 알았던 분은 90%는 다 아실 거예요. 유제품 못 먹는 거. 근데 버터하고는 달라요. 버터는 먹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유제품은 안 먹죠. 다 제가 좋아하고 잘 먹는 건데 설탕만 먹는 게 아니라 사탕도 많이 먹는데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혀 미각이 2주면 이제 극복이 된다니까 한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오래만 사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요. 맞아. 건강하게 살아야 되죠. 맞아요. 네. 120살 사는데 아픈 거 그건 형벌이다. 100살 사는데 남의 수발 받는 병원 거. 침대에서 30년 살아보니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몸으로 체험하신 이제 장본인이시니까 우리 셀코TV 구독자들에게 건강을 관련한 한마디 조언을 해주신다면? 저는 여러분이 꼭 물
자주 드시고 운동하시라고 하고 싶어요. 운동은 뭐 체질에 맞게 하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는 맨발 걷기를 맨발 걷기 걷기. 굉장히 또 권해드려요. 최 대표님을 만나서 또 굉장히 많은 충격과 각오와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이 이 소금에 의해서 이제 물이 존재한다 했잖아요. 이걸 몸에 담고 있어야 되죠. 그렇지. 그냥 다 배출해버리면 안 되죠. 안 되죠. 그래서 담으려면, 자, 이 물을 담기 위해서 지금 이 특별 용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미네랄 워터입니다. 예, 미네랄 워터, 어떤 물이든 물을 담는 용기가 필요하죠. 그럼 우리 몸도 용기예요. 그럼 용기가 잘 갖춰져 있어야 되겠죠. 네. 용기를 만들 수 있는 원료가 부족해서 지금 500cc 생수병을 만들어야 되는데 300밖에 못 만들었어요. 근데 내 몸은 500에 물이 있는 게 건강한 상태라면 진짜 500을 채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채우죠. 300밖에 못 채우죠. 못 채우죠. 네. 물을 채울 수 있는 용기가 사실은 물과 소금보다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죠. 내 몸이군요, 그게. 예, 그게 몸인데 몸의 주요 구성은 물을 담을 수 있는 주요 구성은 지방과 단백질입니다. 그러면 용기를 잘 만들려면 뭘 잘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지방과 단백질을 잘. 지방과 단백질을 잘 먹어야 됩니다. 그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중에서 탄수화물은 왜 빠졌어요? 탄수화물 일단 이제 용기를 직접적으로 만드는 데는 크게 사용이 안 돼요. 그래요. 근데 지방과 단백질은 용기를 만드는 원료인데 공장이 가동되려면 뭐 전기든 아니면 뭐 에너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원이 탄수화물입니다. 그게 에너지원이군요. 에너지원이. 뭐 원료도 필요하고 에너지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장은 이미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3대 영양소를 잘 먹어야 됩니다. 여기서 3대 영양소라는 말을 하는데 혹시 아나운서님은 3대라는 의미를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시나요? 세계 중요한 구성 요소. 또 중요한 요소도 또 있나요? 그죠, 뭐. 그렇죠. 네. 대자가 또 무슨 뜻이 있습니까? 그냥 크게 소용이 크다. 되는. 그 말에는 양으로 하면 많다가 되죠. 3대 영양소는 많이 먹어야 되는 영양소입니다. 그럼 3대 영양소는 뭘 먹으면 되냐? 탄수화물은 흰 곡물, 쌀, 아니면 밀가루. 밀. 지방 그러면 고기, 기름 뭐 이런 거. 그렇죠. 지방하고 단백질은 한 가지로 먹을 수 있죠. 삼겹살 먹으면. 지방이 풍부한 고기, 삼겹살입니다. 네. 지방이 풍부하지 않는 고기는 제가 수의사니까 너무 잘 알죠. 네. 그게 뭐냐면 소고기예요. 꽃등심 이런 거는 마블링이 바글바글. 사실은 쇠고기는요. 꽃등심은 건강에는 정말 안 좋은 겁니다. 왜 안 좋냐? 지방은 지방이지만 쇠고기 지방은 다른 지방에 비해서 녹는점이 높아요. 지방들이 몸 안에서 잘 굳어져 버려요. 맞아. 이게 싱크대에 버리면 그냥 굳어버려요. 그렇죠. 근데 돼지고기는 그 정도는 녹아. 아닙니다. 네, 녹습니다. 네. 그래서 지방이 녹는 점이 낮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쇠고기는 원래 살코기 위주로 먹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제 지방이 어쨌든 부족하게 되면 지방을 더 먹으려면 뭘 먹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삼겹살 쪽이겠죠. 저는 그래서 돼지고기가 우리 동양인에게는 맞다. 근데 우리가 지금 저 탄수화물도 과잉이라고 그러고 육류도 과잉이라고 그래서 네.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공이 좀 덜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실은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탄수화물 부족, 육류 부족이에요, 대부분이. 뭐가 문제냐? 한 번에 먹는 양이 많아요. 한꺼번에. 회식할 때 그냥 막 먹고. 그렇게. 밥도 세 끼, 네 끼 이렇게 먹으면 좋은데 하루에 한 번 먹으면서 엄청 먹어버린 거예요. 과식한다 이거. 과식한 거예요. 나이가 들어서는 우리가 소화력이 부족해서 예전처럼 못 먹겠어 하는 게 네. 한꺼번에 많이 못 먹겠어. 그렇죠. 너 조금만 먹어. 그 대신 자주 먹어줘. 자주 먹어. 그러니까 이 말이죠. 나이 들면 방법을 바꿔야 되는 그렇죠. 거예요. 몸이 그 신호를 자주 계속 먹는 보내죠. 걸로. 그렇죠. 조금씩 자주. 네. 탄수화물은 우리가 아무리 많이 먹더라도 이 탄수화물이 에너지원으로 다 가지 않고요. 나머지는 지방으로 저장을 해버려요. 그렇죠. 그래서 지방으로 저장되지 않을 만큼만 먹어야 됩니다. 요거는 꼭 먹어야 되는 거고. 네네. 그러면 먹지 말아야 될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다 먹어야 돼. 다 먹어도 됩니다. 자, 지금 아나운서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게 음식에 대한 정보들이 대부분이 이분법적이에요. 네. 이건 먹지 마라. 좋다. 나쁘다. 맞아. 이건 먹어라. 네. 이걸 먹지 말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잡해졌어, 안 복잡했어요? 복잡하죠. 만약 먹지 말라는 걸 맛있어서 먹었어요. 그러면서요. 죄책감을 느낍니다. 예. 음식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면 웃기지 않나요? 내 몸에 미안하다고 생각하지. 그럼 하지 말든가. 아니, 근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기를 먹으면 소화를 못 시키니까 아예 두부나 네. 아니면 콩 단백질로 바꿔줘라.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조금 전에 했던 이야기 중에 지방이 섭취를
부족하죠. 그러면 오히려 그걸 많이 먹는다 가정했을 때 네. 지방이 더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도 원래 제가 어려서부터 식습관에 있어서 비계를 너무 싫어했어요. 그 식감 때문에. 네. 그 덕분에 너무 탄수화물을 좋아하는 거예요. 소금을 먹으면서 네. 돼지 비계가 너무 맛있는 거예요. 고소하고 식성이 바뀐 거예요. 그렇게 돼지고기를 먹으니까 탄수화물 섭취량을 줄여줍니다. 몸이 알아서. 이렇게 자연스럽게 소금이 들어오면 밸런스를 잡아줘요. 근데 지금 심각한 문제는 아까 음식에 대한 이야기를 아무리 많이 하더라도 소금이 부족하다면 밸런스가 맞아진다는 거 안 맞아진다는 거예요. 소금이 부족하면 밸런스가 안 맞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금이 핵심이 될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지금 보시는 분들이 아직 내가 지금 저 염분이 부족한지 수분이 부족한지 뭔지 잘 모르겠다는 분들은 당신 몸에 요런 걸 좀 확인해서 판단하세요. 요런 정도는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첫 번째 제가 그랬지 않습니까?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장애가 일어납니다. 소화장애. 소화장애가 있으면 일단 무조건 소금이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게 맞아요. 전제 조건은 뭐냐? 내가 의도적으로 소금을 먹지 않는다고 했을 때 보통 사람은 의도적으로 소금을 안 지금 먹는 그냥 사람 없잖아요. 일상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소금을 나는 먹는데 이상하다. 요즘에 소화가 잘 안 된다. 네. 근데 극도의 스트레스가 아니라면 그렇죠. 정신적인 게 아니라면 이것은 내가 염분이 지금 부족한 상황이다. 그렇죠. 느끼면 된다. 네네. 그리고 염분과 물을 보충해줘라. 네, 물은 신경을 안 써요. 물은 신경 쓰지 마라. 일단 소금을 더 먹어줘라. 소금이다. 자, 그렇게 하고 예를 들어서 또 호흡기 질환. 네. 저는 호흡기 질환 때문에 소금을 알았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호흡기 질환, 비염부터 시작해서 뭐 가래가 많다. 이 사람들도 다 소금 더 먹어야 됩니다. 가래가 생긴 이유는 기도에 있는 점막들이 건조해진 거예요. 그 건조를 해지면 자연스럽게 촉촉해지는데 아무래도 그 물이 줄어든 만큼 그 분비물이 끈적거리겠죠. 그러니까 내가 호흡기 질환을 지금 겪고 있다. 그러면 염분이 부족하다고 생각해라. 무조건 하다고 생각해라. 그러니까 내가 기관지나 이런 게 좀 약하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염분이 부족한 거다. 물은 그 다음에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피부가 좀 피부 건조증이 심각하다. 이것도 소금 부족이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병원도 안 가고 너무 건강히 살아. 근데 나는 싱겁게 먹고 뭐 소금이 그렇게 많이 안 먹어. 그 사람은 신경 안 써도 돼요. 병원 안 가지만 몸에 어떤 병적인 증상이 있다. 그러면 일단 소금 부족이 십중팔구 있다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 기간이나? 보통 몸에 소금이 이렇게 부족했던 분들이 몸에 충분히 채워지는 시간까지는 저는 길게 보면 3년. 3년 뒤에 채워지고 딱 그때 좋아진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한 3개월만 하면 소화장애는 보통 3개월 하면 이 정도면 그래도 살만해. 3개월. 보통 되고요. 문제는 이제 이 소금을 적게 먹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의학계에서 혈압과 관련되거든요. 심혈관 질환과 관련돼서. 이쪽은 효과가 좀 더 늦어요. 이런 사람들은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소금을 내가 지금 이만큼 먹고 있는데 갑자기 막 2배, 3배 늘리면 안 된다는 말이 됩니다. 조금씩 몸이 반응을 하면서 반응하는 걸 보면서 늘려가야 돼요. 자,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어떻게 소금을 늘린다고요? 음식을 최대한 짜게 먹어라. 더 중요한 거는 뭐라고요? 국물을 좀 먹자. 먹어라. 근데 전제 조건 국도 소식 개념이니까 내가 먹을 수 있는 위의 용량에 비해서 많이 먹으면 안 돼요. 자, 그러면 당연히 소금을 더 먹으면 내가 몸에 이제 소금이 물에 비해서 증가를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몸이 어떻게 신호를 줄까요? 갈증이 나겠죠. 그때 먹어라. 그때만 물을 마셔야 됩니다. 갈증 날 때만. 아침에 물 한 잔, 소금 물이 좋다 그래서 소금 물 한 잔,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하루에 2리터를 먹어라, 잘못된 겁니다. 홍순합니다. 염분과 조절해서 마셔라. 그러니까 소금이 들어가면 물을 찾는다. 그만큼 드셔라. 네네. 갈증을 느끼는 만큼 드셔라. 그리고 물을 마시는 요령도 필요해요. 그 물을 어떻게 마시냐면 100ml 정도, 이 정도 적은 양을 마신다. 100ml 정도면 제가 볼 때 한 2모금 정도면 100ml 됩니다. 그리고 목이 마르더라도 좀 참아라. 그리고 다시 목이 곧바로 마르더라도 한 10분, 20분 참아서 그때 혹시 또 갈증이 계속 유지된다면 그때 마셔라.